공학부 교수였습니다. 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읽기 김치영 경제 전문 기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오늘 사이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게 만든 소식인 것 같아요. 미국이 28년 만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걱정 예전에도 소개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일단 금리 올리는 과정부터 먼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말씀해 주신 대로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75%포인트를 올리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시행을 했습니다. 네. 각국 중앙은행들은 이제 기준금리 변동폭을 보통 기본적으로는 0.25%포인트씩 한 번에 하거든요. 예. 근데 이걸 한꺼번에 0.75%포인트로 올렸으니까 세 차례에 걸쳐서 진행해야 할 기준금리 인상을 한 번에 해버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경제에서 이제 금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활용됩니다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돈을 빌려 쓰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그 대가로 내는 이자가 갑자기 0.75%포인트 하루 만에 올랐다라고 하면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기준금리가 올랐다는 건 중앙은행에서 돈을 가져다 쓰는 시중은행들의 이자가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예. 이 조달하는 금리로 바로 서민이나 기업들이 빌려 쓰는 돈의 값이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금융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이 만만치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빅스텝이냐 자이언트 스텝이냐 네. 영어라 가지고 항상 헷갈리기도 하고 그런데요. 우리 보통 0.5%포인트 올리면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은 0.75% 이렇게 또 얘기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빅스텝 정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자이언트 스텝을 해버렸어요. 이게 왜 그런 겁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금리를 두 단계 한꺼번에 올리는 거를 이제 빅스텝이라고 저희가 얘기하죠. 그러니까 0.5%포인트 올리는 걸요. 네. 빅스텝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사실은 이번 금리 인상을 미국에서 자이언트 스텝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게 지난주 초반까지만 해도 그랬었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미국 현지 시각으로 지난주 금요일 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높게 나오면서 분위기가 급 반전된 겁니다. 다들 체감하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물가 상승세가 지금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네. 미국은 우리보다도 그 수치가 한 거의 2배가량 되거든요. 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 3월에 8.5%가 나왔어요. 이때 너무 높게 나왔다고 한번 난리가 좀 났고요. 예. 그래서 미국이 2000년 3월 이후에 제로금리 상태로 계속 내려간 상태에서 첫 번째 금리 인상을 이제 그때 했죠. 0.25%포인트로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4월 달에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8.5에서 8.3으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8.5%가 정점이고 이제 좀 물가가 잡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피크아웃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이제 5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게 되면 시장에서는 아무리 높아도 이전에 저희가 봤던 한 8.3% 정도, 8.5가 가장 높았으니까요. 전달하고 비슷한 수준이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요일날 막상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8.6%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3월달에 최고치였던 8.5보다 더 나와버리니까 시장에서 인플레가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고 더 위로 갈 수도 있겠네라는 걱정이 커졌고요. 예. 결국 그 수치를 보고 난 다음에 그럼 연준이 더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게 이제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목소리가 됐고 하루 이틀 사이에 이게 자이언트 스텝은 당연하다라는 식으로 금융시장이 움직여 버렸거든요. 결국 이렇게 되니까 FOMC 회의에서도 연준이 큰 부담 없이 그러면 시장에서도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자이언트 스텝을 가자 0.75%포인트를 한 번에 올려버린 거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 더 걱정되는 거는 여기까지는 그렇다 친다 하더라도 다음 달에도 네네. 자이언트 스텝 3단계를 껑충 뛰는 0.75%포인트를 금리를 올리게 돼버리면 우리하고 금리가 역전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제 역전됩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결과를 발표하고 난 이후에 언론들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쪽에서 질문에 대답한 게 다음 달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라는 질문에, 자이언트 스텝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에는 지금 유가나 농산물 가격 등 물가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의 상황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5월 수치인데요. 그런데 요즘 이제 6월 달 들어서 주유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름값이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국제 유가가 그만큼 올랐다는 얘기죠. 5월보다 유가 상황이 6월이 훨씬 안 좋습니다. 네. 실제 국제 유가는 중국의 봉쇄 조치가 완화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수요가 조금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딱히 지금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을 또 받으면서 예. 배럴당 지금 120달러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5월만 해도 유가가 110달러 아래로 좀 내려오는 모습도 좀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네. 6월은 상황이 더 안 좋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농산물 시장도 난립니다. 이른바 식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미국이 금요일 날 발표한 소비자 물가 지수에 영향을 많이 준 품목들을 좀 바라보면 1등이 에너지였거든요. 그래서 네. 유가였고요. 두 번째도 항공료하고 교통비 등이 차지했습니다. 이 역시도 유가하고 연동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뒤가 중고차, 다음이 음식료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5월 달에도 이렇게 안 좋았는데 6월 상황이 에너지도 그렇고 그리고 농산물 가격도 그렇고 딱히 좋아진 게 없어서 그리고 중고차는 이제 반도체 가격 때문에 실제 차들이 잘 안 나오면서 중고차 가격이 지금 높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네. 그 반도체 상황도 지금 딱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월이 그러면 이게 물가 지수가 떨어질까? 딱히 떨어질 것 같지 않은데 혹시 더 안 좋게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라는 의식이 지금 있고요. FMC 같은 경우에도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카드를 버릴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시장에 열어놓고 물가 지수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상황을 보고 다음 달에 자이언트 스텝을 갈지, 그러니까 세 단계를 한꺼번에 빨리 갈지 아니면 빅 스텝으로 갈지 그때 아마 조절할 것으로 보여서 오늘 나온 제롬 파월의 발언은 그냥 내가 카드를 여전히 쥐고 있어 정도로 시장에 얘기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나라 금통위는 언제 열리게 되는 겁니까? 다음 달 16일 이제 저희 금통위가 예정돼 있거든요. 그럼 그때 우리도 네. 만약에 미국의 금리 움직임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우리도 빅스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저희가 지난해 말에 금리 인상을 서둘러서 좀 단행하면서 미국하고 한 3단계 정도의 차이를 벌려놨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창용 하는 총재가 취임한 이후에 언론들과의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미국은 빅스텝을 고려하는데 우리는 어떻느냐는 질문에 아직 우리는 고려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언급을 해왔었거든요. 네. 근데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버리는 순간 이게 갑자기 이 격차가 줄어든 것이죠. 그래서 뭐 1등을 달리던 선수가 뒤에 쫓아오는 선수를 보면서 조금 여유를 부리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바로 뒤에까지 쫓아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시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도 이제 스포트를 한번 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직도 조금 앞서고 있으니까 그냥 우리의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갈지를 이제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질문해 주신 것처럼 다음 달에도 만약에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버리면 네. 이 순위가 이제 역전되는 거죠. 그 얘기는 금리가 역전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하느니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조금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시장에서는 충분히 빅스텝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서 그 안에 물가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하는 역시도 빅스텝의 카드를 조금 이제 만지작거리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폭에 관한 문제는 빼고서라도 인상은 뭐 거의 네. 기정사실화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한미 간의 금리가 역전이 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사실은 역전이 벌어지면 일반적으로는 금리가 높은 곳으로 자금이 흘러간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엔 달러의 움직임 때문에 저희가 금리 역전을 걱정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는 선진국보다 신흥국이 이자가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달러가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여러 가지 투자를 일으킨다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역전이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결국엔 달러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회귀 현상이 일어날 테고 예. 이렇게 되면 경제에 좀 큰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우려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역전 상황은 금융시장에서 그렇게 달가워하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역전이 발생하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일들이 바로 벌어지느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금융당국이 어느 정도의 폭을 유지하고 역전 상황을 언제까지 용인해 줄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뭐 어느 쪽 방향이든 간에 금리가 오르게 네네. 되면 지금 대출을 받은 개인들이 굉장히 큰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좀 앞으로도 금리를 이제 한 4차례 정도 인상할 수 있는 그 금융통화위원회가 우리나라도 남아 있고요. 미국도 예. 4차례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양국 모두 뭐 인상할 거는 4차례 모두 인상할 거는 당연시 되고 있고요. 네. 미국은 더군다나 이 4차례를 전부 0.5%포인트 인상하거나 한 차례 정도는 빅 스텝을 한 번 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예. 한은은 기본적인 0.25%포인트를 인상하되, 그 중에 한 번은 빅 스텝이 나올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요. 선제적으로 한다 그러면 7월 달에 빅 스텝을 밟고, 예. 나중에 물가 상황이 잡히면 속도를 더 늦춘다거나 한 차례 쉬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보면 연말에 우리나라 금리는 기준금리가 2.5에서 2.75% 정도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얘기는 저희의 대출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금리에도 영향을 미칠 거니까 부동산 관련 대출이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굉장히 어려움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최악의 상황엔 3% 금리를 볼 가능성도 뭐 없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일단 네네. 변동금리로 대출 받으신 분들은 고정금리로 좀 전환하는 작업 빨리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네네. 오늘 경제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치영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